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코스피 같은 거 다시 하락 반전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와 딱 한 주만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더 낫다는 표현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변동폭도 많이 줄어들었고 일단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이 조금은 된 모습인데 저점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라는 시각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제기가 됩니다. 대외 글로벌 악재 중에서 소멸된 것들은 아직 없긴 한데 그렇다고 그 글로벌 악재들이 다시금 더욱더 부각이 됐다 이런 측면들이 없기 때문이고요. 여전히 우리 시장의 PBR을 보면 낮다, 1배 미만이다라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문제는 이제 달러 부분과 무역 전쟁 그리고 유가의 향방인데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다 보면 저점 매수 유효하고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 위주로 압축을 한다면 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에 5년간 2조 6천억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를 열고 민관이 전략적 협업을 통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수소에너지 등 수소차 산업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키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 업계는 2022년도까지 총 2조 6천억 원을 수소차 생산 공장 증설, 수소버스 제작, 버스용 수소 저장 용기 개발 등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총 3,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에는 특히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는 즉각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전셋값 급락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자금 반환 보증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무역 장벽과 관세 철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으로 응수하겠다고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들 국가는 미국에 의해 상호주의 그 이상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은 공정해야 하며 더 이상 일방통행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며 특정 요구사항과 시간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요. 1.43포인트 상승입니다. 2358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급락의 흐름으로 가나 싶었지만 이후에 바로 반등했고요. 2360포인트 부근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은 팝니다. 하지만 기관이 소폭 매수하고요. 개인이 712억 원. 일단 저점에 대한 측면이 나왔습니다. 개인 또 저점 매수에 들어갔고요. 기관은 78억 원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111억 원 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낙폭 오늘 굉장히 큽니다. 4,200원 빠지면서 8만 원 중반대까지 다시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47,000원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오늘 3.78%의 큰 폭의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현대차, 수소차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이다 하는 현대차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에도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3.43%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LG화학 2.77% 올라갑니다. 네이버, KB금융 모두 2%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 삼성물산, 한국전력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는 소폭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뒤에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35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26부터 836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 분위기가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꾸준하게 소폭씩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외국인이 좀 사줍니다. 크진 않지만 72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 95억 원 삽니다. 기관은 85억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만이 소폭 매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집니다. 신라젠 4.44%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요. HLB도 오늘 반등폭이 꽤나 큽니다. 메디톡스와 CJENM은 소폭씩 눌려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6위 종목 바이로메드 오늘 약보 합권이고요. 나노스 3.33% 빠지면서 7,000원 무너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소폭 하락 나오고 셀트리온 제약은 2.02%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약보 합권 유지가 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요. 포스코캠텍 일단 상승하는데 포스코캠텍의 사장이 포스코그룹의 전체 회장으로 지금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2.99% 올라가고요. 카카오멜론, 코롱티슈젠 상승합니다. 휴젤 1.06%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15원대까지 급등합니다. 8원 20전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고요. 어느새 원달러 환율은 112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흐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사실 장 초반엔 좋지 못하다가 지금 그래도 흐름이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부진한데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116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다소 많이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반등 시도를 나서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그동안 낙폭이 컸다라는 점들이 좀 반등 시도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급락세에는 제동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 변수는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얼마만큼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 시적 불확실성 등 그동안 코스피를 눌러왔던 이슈들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을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 지금 벌어지진 않았지만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가격 조정으로 1달러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350선 전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 이후 반등 시도가 좀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주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간의 설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관세부가 시행된 것이 아니라 7월 6일 관세부가 시점을 앞두고 미중 간의 협상의 여지를 높이기 위한 언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를 언급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미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더 높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도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120원 선에서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도 일시적으로 주춤한 상황이고 지금 6월 말, 그러니까 반기 말로 진입하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 시적 불확실성 2분기 실적만 좀 하향 조정되는 것이지
연간 실적은 좀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이런데 반해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불확실성도 주가의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분기 실적 진입과 함께 이처럼 불확실성 변수들이 좀 완화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좀 임해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2350에서 2450포인트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레벨이 떨어진 박스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50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지수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실적 호전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IT, 그 중에서도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업종과 중국 소비주, 호텔 레저, 화장품, 소비재 이런 쪽들을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전략으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실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좀 반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 펀더멘탈,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기나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세적인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350에서 2450포인트 코스피 박스권을 생각하시고 2350 이하에서의 비중 확대 전략 꾸준히 펼쳐나가신다면 한 달 정도의 투자 시기에서는 충분히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망이 짧게 닫고 트레이딩을 좀 짧게 가지고 가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펙부터 제일 최근 얘기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펙 같은 경우에 결국에 감산이 아니라 지금 증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100만 배럴 일평균 나왔는데 이게 사우디가 이란을 설득을 했다라는 게 있는데 아람코 상장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유가는 또 반대로 급등을 한 것 같고 이거 사실 시장의 원리의 기본이라고 배웠던 것들은 지금 약간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펙에서 나온 이 유가 급등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유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증산 얘기를 가지고 예. 우선 WTI 차트 한번 먼저 보고 말씀드리죠. 네네. 지금 WTI 같은 경우에 배럴당 72불 후반대까지 올라갔던 5월 하순이죠. 예. 자,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와서 일단 그동안의 상승 추세로 인해서 좀 과열되었던 시장이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좀 뭐랄까요? 좀 너무 과열된 분위기를 좀 식혔다고 할까요? 네네. 요 과정에서는 이제 무엇이 이렇게 눌렀던가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증산 가능성 그것 때문이었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날 막상 증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날 왜 이렇게 하루에 5%나 급등을 하느냐는 예. 얘기인데요. 그거죠 뭐. 말인즉슨 100만 배럴인데 증산인데 애초에 재작년에 합의를 하고 작년부터 이제 증산에 들어갔던 규모가 서로 약속하기를 180만 배럴을 갖다가 감산을 하자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게 감산 규모가 지금 280만 배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많이 하고 있네요. 많이 하고 있죠. 예. 애초에 약속했던 것보다 이제 더 많이 감산이 되고 있는 거는 베네수엘라 같은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형편상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 데다가 거의 캐파가 안 따라주는 거죠. 공급 능력이 안 따라주는 데도 있었고, 지금 셰일도 구멍 뚫고 다시 파낸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퍼내기는 퍼냈는데 네네. 이걸 갖다가 수출을 하거나 뭘 하려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들의 얘기였는데, 그래서 결국 감산 합의는 100만 배럴, 증산 하기는 100만 배럴 하자 했더니만 그랬더니 결국
애초에 약속했던 감산하기로 했던 목표인 180만 배럴로 줄어드는 거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100만 배럴까지 증산하기에는 지금 산유국들의 공급 능력이 어렵다. 뭐 한 7, 80만 배럴 아니냐. 예. 이란 석유 장관 같은 경우는 한 45만 배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수치적으로 볼 때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만한데 네.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행이 안 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브렌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브렌트요? 브렌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유가 상승세가 다시 재개되느냐? 결국 뭐 이러다가 우선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보신다면요. 예. 이 무렵 2014년 하반기 이후 달러 강세 그리고 다시 유가 급락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2014년 하반기부터 한 2015년 말까지 참 도도했던 그 흐름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돌아서면서 80불 했던 이유가 이제 이른바 이 당시 유가 낙폭에 대해서 조정 차원에서는 이 정도까지 아닌가 했던 것이고 80불 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좀 무거워 보입니다. 얼만큼 왔다 싶으니까 여기서 유가가 꺾여져도 할 말은 없는데 네. 지금 이렇게 수급 상황으로 보나 원유 수요가 느는 거로 봐서는 하반 경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고 문제는 만약에 이 80불을 다시 연다면은 브렌트가 그때 가서 이유가 뭐가 되건 간에 다시 전고점을 열고 유가가 이러다가 뭐 90불 100불을 갖다가 브렌트 기준으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예. 그게 만약 올 여름을 지나고 초가을 그렇게 해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주유소에 갔더니만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서더라. 이 상황이 온다면은 예. 우리 한국에 비유하자면은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더라. 욕 나오는 거죠. 예전에 그랬죠 한번. 예, 엄청. 그럼 미국 소비자들에 비해서는 당장 누구를 욕할까요? 뭐 좀 해보겠다고, 표 좀 얻겠다고. 예. 매일 뭔가를 던져대고 있는 트럼프한테 욕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죠? 예. 왜 그 괜히 이란을 건드려가지고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바깥에서 지금 뭐 서울경제신문 좀 보다 보니까 사라 샌더스 그 백악관 대변인이 예. 뭐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레스토랑에 워싱턴에 들어갔다가 쫓겨났더만요. 쫓겨났어요. 네. 이게 이제 참 미국 사람들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가 하는 그쵸. 것들에 대한 실은 반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보다도 일단 브렌트 80불 정도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판단을 하시죠. 이게 지금 레벨이 뭐 75불대 중간이니까 이게 브렌트가 다시 80불을 넘느냐 마느냐는 이게 뭐 다음 주까지 뭐 결정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뭐 약간의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지금 네.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네. 더 올라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그렇습니다. 레벨이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 쪽으로 바로 뭐 네. 고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트윗을 올렸거든요. 무역 장벽과 관세 철폐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응수하겠다라고 경고했고요. 네. 미국 상호주의에 그 이상으로 당하게 될 것이고 무역은 페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헛웃음을 지으셨을 것 같긴 한데 네. 힘싸움이거든요 계속.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소식 들려왔는데 이게 전개 상황이 쉽게 끝날 것이다라고 소장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쉽게 안 끝날 거라고 보시죠? 애초에 나왔던 500억 불 때릴게 예. 뭐 이랬던 얘기들이 그 이후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워싱턴, 베이징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 나왔었죠. 협상을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 알았다 우리 농산물도 좀 많이 사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또 틀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틀었는데다가 자 우리가 그래서 500억 불 그중에서도 다음 달 내달 7월 6일부터는 한 340억 불 확정 예. 한 800 몇 개 종목 예. 저 품목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그 확정된 340억 불에 중국도 맞췄어. 예.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얼마였죠? 500억 불이 4배 2천억 불. 자, 근데 오늘 지난주 또 서울경제 기사 한번 또 캡처해 봅니다. 예. 저 요즘 서울경제신문 팬이 됐습니다. 네. 아주 기획 기사도 좋고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천억 불이 2천억 불 더 막 예. 나가죠. 제가 제목을 막 나가는 트럼프로 잡았습니다. 예. 자, 미국 대중 무역 적자 추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상 좋고요. 이런 기사에 어울리는 사진입니다. 예.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약간 이 3,752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오는 데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도 다른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작년 예. 중국은 미국에다가 5,056억 불 팔았어요. 수출했어요. 미국은 중국에다가 수출한 게 1,539억 불입니다. 예. 이미 2,000억 불 해도 2,000억 불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 2,000억 불도 안 되는데. 예? 예. 그래서 500억 불 했더니만 500억 불 따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숫자 2,000억 불을 때렸는데. 그 상한선을 쳐버린 거죠. 쳐버렸는데 예. 거기다가 2,000억에 2,000억 더 자꾸 너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자, 이 말은 지금 나 따라 하지 마 하는 얘기죠. 나 따라 하지 마 하고 그걸로는 게임 안 돼 하는 이게 얘기입니다. 약간 타짜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타짜 보는 것 같죠. 예, 레이스가. 네. 트럼프 스타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은 예. 저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2,000억 불 아니라 4,000억 불, 뭐 몇천억 불이 되었건 간에 진짜 관세를 때리면은 그 누구한테 좋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가 나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즘 산업 구조 하에서 중국산 제품 만들면 미국 어디서 뭘 갖고 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여기다. 미국에서는 아예 만들지를 않아요. 그쵸? 예. 또 뭐 대체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비싸요. 예, 맞아요. 아니면 결국 관세 부과된 제품을 갖다 그대로 미국 국민들이 써야 한다면은 예전보다 한 20%, 10%, 25% 더 비싸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양반이, 아니, 미국 대통령한테 저 양반 하면 안 되죠. 저분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게 자기한테 돈 되는 얘기인지, 자기한테 표가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이 섰는가 하는 부분이 오죽하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관세 폭탄 이런 식의 계속 나가는 트럼프에 대해서 권력 남용이라고 해서 제동을 걸고자 하는 저는 오히려 신기합니다. 미국에 사람 없나? 미국에는 시스템 없나? 대통령이 하라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대해서 제동을 못 거는 그 참모들은 뭐냐? 대통령 말하는 데 대해서 다 무슨 반이민 정책이든 뭐 했다가 식당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미국 고위 관리들인데 이 뭐 하는 짓거리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이 좋은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분명 세계 교역량은 줄어들 겁니다. 마진은 줄어들 거예요, 기업들. 그렇죠. 그런 상황에 또 최근 들어서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세 폭탄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 갖고 계셔야 되는 시각은 왜 최근 들어 4월, 6월 할 것 없이 4월, 5월까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무역 지표가 좋으냐 말이에요. 중국의 대미 수출도 늘고 철강 알루미늄 수출도 늘고 왜 이랬는가를 한번 짐작해 본다면은 관세 매겨지기 전에 빨리 밀어내기 하자. 이게 서로 작용했던 거예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예, 서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약간 뭐죠? 좀 땡겨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3, 4분기로 가서는 관세를 매기든 안 매기든 간에 오히려 무역 지표상으로 역기조 효과를 갖다가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풀어진 숫자가 나오는 와중에도 못 오르는 시장이 그러면 실제 나중 가서 관세 부과 실제 때리든 말든 이러다 또 7월 6일 하루 전날 아주 그레이트한 딜을 만들었어요. 중국하고. 충분히 저럴 수 있는 위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위인이긴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봤을 때 이것이 시장으로서는 이런 와중에 가즈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오늘 재밌는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죠. 지금 땡겨 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인 건데 네. 인민은행이 지금 지준을 내린 부분은 그러면 뭐 네. 대응으로 맞불 카드로 봐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이거는? 봐야겠죠. 우선 뭐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파이낸스 타임스가 이렇게 기사 내렸죠. 빌리언 10억 100억 천억 한 1,000억 달러. 인민은행 발표는 7천억 위안입니다. 요새 1달러당 뭐 6.5 위안이니까 러플리 뭐 1,000억 달러로 하면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 이 중에 5천억 위안은 이러다가 은행들이 대출을 했는데 그 기업들이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되니까 네. 그걸 갖다 그냥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 이게 사실 뭐 떼이는 경우죠. 떼이는 과정의 초입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한 2천억 위안 중소기업 어쨌든 돈 푸는 거죠. 위 하나 풀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 기업들한테 숨통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또 위 하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약세죠. 약세죠. 약세로 가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상하이, 본토 상하이보다도 더 안 좋은 심천이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술적 레벨을 물고 내려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말 차트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다지 약발은 안 통해요. 상하이나 심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네요. 폭을 가서는 달러 위안 위클리로 봅니다. 2016년에 평가 절하했을 때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위안 약세죠. 예. 위안만 약세가 아니고 이 그림 보시죠. 이거는 유로 위안 환율이에요. 여기도 똑같네요. 유로 위안 환율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 여러분 환율 차트 보시는 법은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 아닙니까? 유로가 기준입니다. 최근 이쪽 보세요. 최근 이쪽 보시면 한 2주 정도 어떻게 상황이죠? 유로가 위안화 대비 더 강세예요. 그러니까요. 즉 이 말은 뭐죠? 지금 위안만 달러 대비 약세가 아니고 다른 통화들 유로, 파운드, 엔 뭐 할 것이 이머징 통화들 할 것이 전부 오히려 그 통화들하고 대비하면은 위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세단 말이죠. 예. 위안의 약세네요. 예. 위안의 약세.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자, 유로가 강, 위안 약. 자,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 이제 최근 흐름이고, 지금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요 부분이에요. 최근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적어도 금년 4월 이후에 보면은 위안이 약세로 간다? 4월 이후 이렇게 위안이 약세로 간다 했지만도 이 과정에서도 위안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달러 위안이 저렇게 꿀럭꿀럭 올라가면서 우리 환율도 저렇게 1110원을 갖다 쉽게 올라서는 이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서로 카드를 내밀다 보니까 이런 뭐 달러나 위안이나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지금 또 부과한다, 적극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기 좋은 모델이 막스카인 소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북미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광주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제대로 받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부과가 될지 그리고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가늠이 안 되죠. 예. 가늠이 안 되고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속을 알겠습니까? 뭐 실제 그런 식으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거나 계속 제대로 구체적으로 겁을 주고 있는 예. 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한국까지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 타격이 큰 거는 뭐 맞죠.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에 가까운데요. 트럼프 대통령. 걸리는 거 다 지금 잡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백악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갖다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뭐랄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이른바 전망이나 분석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저 이제 마음 굳혔습니다.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대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 예. 그게 사실은 국내 경제는 훨씬 나을 수 있다.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이건 전망이 안 되니까. 전 세계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게 전망은 할 수 있어요. 부과를 할지 안 할지로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전망은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에겐 분명 타격이고. 네. 만약에 이러다가 그레이트한 딜이 나와서 안 하게 되면 또 그냥 원상복구 되는 거고. 원상복구 되는데 예. 그때 가서는 또 뭐 계속되는 모르고. 예. 참 어렵네요. 네. 그럼 이제 어려운 얘기 말고 한국 러시아 예. 두 정상이 만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지금 돌아왔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철도가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움직임도 많았는데 9개 다리 전략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9개 다리 전략이 좀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얘기가 9개 다리 소위 말하는 나인 브릿지 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예. 국방 정책에 제시되었던 것이죠. 자, 이게 하나 보시면 뭐 가스, 전력, 조선, 뭐 북극 항로, 철도 항만 자, 이렇게 해서 9개 분야입니다. 예. 아예 뭐 메리츠 종금 정권으로 되어 있네요. 정권사답게 관련 종목도 한전, 가스공사, 뭐 로템, SDS, 이지바이오, 사sun산업 이렇게만 종목까지 추천을 해놨어요. 있네요. 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OU입니다. 일단 공동 성명도
우리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지금 정상회담을 여기저기 다니고 계신 거 인정하는데, 공동성명의 전문을 보면은 그 짧은 정상회담 대비 공동성명이 분량이 굉장히 많고 언급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얘기는 그냥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번 나눠봤다는 얘기고, 9개 다리 이쪽과 관련해서도 MOU 아시잖아요. 양해각서. Memo of Understanding. 그러니 구속력이 있어서 언제부터 뭘 하자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죠. 한전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제가 종목 차트 참 안 가져오는데.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2015년 5월부터. 자, 이 얘기는 지금 적자, 한전 적자, 우리 다 아는 얘기고요.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지금 같은 현 정부의 어떤 탈원전 이런 어떤 정책 하에서는 저 한전 수지가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어렵죠. 국면인데,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공사 최근 들어 이렇게 날라오네요. 어느 정도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제 유가의 회복도 작용했겠습니다만, 일간 차트는 약간 버벅대는 모습이죠. 조금 단기적으로는 무거워 보이는.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스 관련해서 이거 날라간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정덕앵커가 맨날 빠진다 소리 한다 해서 오늘은 제가 그런 소리는 최대한 안 하려고요. 로템입니다. 철도? 이런 쪽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직 기운이 있을까? 이른바 소위 말하는 여기저기 채널에서 말하는 메가 트렌드로서 이거는 적어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가? 아니면은 이미 단물 다 빨아먹었는 종목들인가? 뭐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예. 사실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은 게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MOU 각서를 뭐 러시아와 한다라는 부분. 옛날에 뭐 MOU 같은 거는 많았습니다. 자원 외교할 때도 MOU는 여기저기서 많았죠. 전 정부나 전전 정부나 예.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MOU라는 것은 하나의 뭐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는 정도죠. 그렇죠. 아직까지 네. 구속력은 언제까지 네. 하자 뭐 이런 네,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 다 됐는데 그래도 모셨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환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환율이 지금 1117원대까지 갔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많이 왔네요. 너무 많이 올라가요, 지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차트 먼저 보시고, 아까 예. 우리 대신연구원 이경민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던 1120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예. 사실 이 1110원을 이렇게 쉽게 올랐을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차트의 의미는 인포맥스가 차트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연두색 막대는 그겁니다. 거래량 비중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기 이 85원, 65원, 85원 박스를 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쉽죠. 예. 뭐 특히 거래 없이 내려왔던 레벨이니까. 예. 자, 그렇다면 1110원도 생각보다 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1110원 정도면 팔자가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밀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제1감은 1120, 30 구간은 어렵겠구나,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한번 가져볼 만한 흐름이고, 단기적으로도 많이 왔으니까. 예. 거기도 달러도 여기서 강세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한번 쉬었다 가느냐가 이번 주에 좀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정도에 보시고, 문제는 이 1130도 열린다. 이러면 조금 심각해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제 상황 자체가요? 경제 상황 자체나 시장 흐름이,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어떤 자본 흐름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그래서 2008년 이후 한 10년에 걸쳤던 이 장에 젖어 있는 패러다임으로는 조금 장을 쫓아가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한 가지 분명한, 환율이 올라서 수출주 좋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 전혀 아무도 안 하시죠. 네. 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환율이 국내에서나 국제 외환시장에서나 달러 강세가 안정되는 걸 보셔야만이 좀 편안한 저가 매수 전략이라도 펼쳐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가 111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왔는데 20원, 30원 선까지는 잘 지켜보자. 그리고 네. 거기가 열릴 경우엔 다른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1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잠시 2부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